이준석 사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진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고 일어났고요. 이준석은 이제 고립됐습니다. 예. 탄핵. 뭐 제가 표현을 탄핵이라고 썼지만 이준석 사퇴죠.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 손학규처럼 버티면 된다.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거는 당무 권한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준석아. 그렇죠? 지금 이준석에게는 당무 권한이 없습니다. 당무 권한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실제로 권한이 없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무력화됐다. 그래서 당무 권한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해산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됩니다. 그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지금 자기가 그동안 당무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내가 당대표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당무 권한은 엄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최고위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손학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손학규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준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한테 막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아주 센 발언들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진석 의장이 당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냐고. 후보 때문이야. 이준석 때문이지. 탄핵시켜야 돼.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소식 전하는데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내일이 아마 굉장히 큰 돌풍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당원과 지지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오후 1시 다 모여가지고 아주 세게 강력한 규탄 집회를 열고 쐐기를 확 박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이요. 사퇴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밤의 토크는요. 지금 현재 방송으로 대체해서 한밤의 토크는 오늘 제가 집회에서 너무 목소리도 크게 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쉬고 오전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오전 라이브 뉴스에서 또 함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이 한밤의 토크다 생각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밤의 토크 아주 끝까지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 전하는데요. 윤석열 다움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를 여러 개 했고 지금 조선일보보다 데일리안이 정보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후보는 조선일보를 믿지는 않아요.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에 정보를 안 주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데일리안이나 또는 뉴데일리, 데일리안에 좀 정보를 많이 주고 또 쿠키뉴스 쪽 이쪽으로 정보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존 언론 조중동은 썩었다 이거예요. 썩었다. 이준석과 한패다.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좀 당해봐야 됩니다. 자,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이런 썩어빠진 언론들 동아도 좀 그래요. 어쨌건 이런 언론들과 거대 이익집단이죠. 이익집단 기득권 이런 언론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까지 깨끗해야 돼요.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사실 진짜 투명했던 깨끗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조선일보 때문에 탄핵당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에게 정보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조선일보가 아직까지 김종인 사퇴 얘기를 안 쓰고 있잖아요. 죽어라 안 써요. 이준석 얘기도 웬만하면 안 써요. 오로지 그냥 조선일보도 윤석열이 잘못됐다. 그거로만 가고 있어요. 한심하죠.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 이준석 사퇴뿐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나가야 돼요. 이준석이 있으면은 당은 망할 수뿐이 없고 이번 대선은 지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 간첩이니까. 간첩이니까.
완전히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대위 재구성의 방향은 윤석열 다음이다. 결심의 배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물러나는 형태로 중앙선대위를 전면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윤 후보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선대위를 구성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 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아요. 윤석열 후보 우리가 왜 좋아했죠? 문재인 정권 당시.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구나. 더 혹독하네. 막판이 올수록 말이죠. 이게 터널은 마지막이 어둡다고 하더니만. 예. 자,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그 통쾌한 자신감, 추미애와 싸울 때 그 자신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준석이가 뭐 비단 주머니 준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힘이 생긴다, 선거 치를 수 있다 이러더니만 끌어들여 놓고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을 만들고요. 5분 전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다. 개판을 만들어 놓고 후보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죠. 똥주머니 주면서. 그래서 윤석열 다음이 없어졌어요. 예. 자,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뒤 재구성하기로 결심한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대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를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 김 위원장, 김종인 사퇴죠. 김종인. 예? 자, 윤 후보는 중앙선대위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사퇴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선대위 전면 인적 쇄신에 방아쇠를 당긴 것과 관련해서 나에 대한 구태타다 경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전면적으로 개편해라. 모두 사퇴해라.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새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니까 나한테 전권을 다 이임해. 자기 직책들을 다 내놔. 그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랬는데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어기고 지 멋대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났죠. 이양수 대변인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면 사퇴다. 보도해라. 이양수 대변인이 바보예요. 김종인 말만 들어요. 후보자한테도 물어봤겠지. 근데 후보자는 다 사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만 김종인이 빠진 거지. 그걸 또 이준석이 나서가지고 김종인 사퇴 아닙니다. 이런 거야. 후보자가 딱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야, 이것들이 다 사퇴한다고 하더니만 김종인만 빠지고 이준석 거치도 결정 안 하고 이것들이 오히려 힘을 더 가져가려고 하네. 이게 구테타라는 표현을 썼지만 양아치거든요. 양아치. 윤석열 후보도요. 이거 구테타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김종인까지도 사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김종인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당사에 갔잖아요. 들어갈 때는 제가 오늘 오후에 다 결정 짓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 재검토해서 다 인선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무도 없었대. 그리고 김종인을 뻘끔히 보면서 너 왜 왔니? 이런 식이었어. 그래갖고 김종인이 1시간 뒤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왜? 올라갔더니 분위기가 험악한 거야. 그리고 오늘 후보 보지도 못했어요. 후보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 김종인은 나 잘렸구나.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이걸 느낀 거죠.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굳히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본 거죠.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결정을 한다. 그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다음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선대위 해체 후 재구성될 선대위에서는 김종인도 배제될 것이다. 윤 후보도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만큼 조직을 캠페인 중심, 업무 중심의 슬림한 모습으로 개편하되 김종인은 빼버린다 이거예요. 김종인의 발언대로 대선 후보가 연기, 배우하는 역할에 머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면 다 연기한다, 배우한다, 쇼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제 이거 아주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네?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투영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대위 해체는 오로지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실무형 타이트한 조직을 만들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대위 해체 후 재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고민 지점에는 11월 5일 후보로 선출된 뒤 이날 동안 2달 동안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도 담겼다. 윤석열 다음. 윤석열 다음이 뭘까? 자,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맞섰던 뚝심과 결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후에 한 번도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싸우는 모습을. 당대표도 안 싸워, 국회의원들도 안 싸워. 윤석열이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뚝심과 결기,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 재구성 자체가 윤석열의 정치와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히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잘했습니다. 실무형 선대위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자, 윤석열 다음을 강조한다. 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다음은 결정을 내리면 밀어붙인다. 국민을 위해서 간다. 불의와는 싸우지 않는다. 정의롭게 간다. 공정하게 간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정 잘했고 그 방식대로 나가야 됩니다. 뭐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고 내일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내일이냐 모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 괜찮아요. 다음 주도 괜찮아. 다음 주도 괜찮아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막 관심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대위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아주 슬림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젊은 사람도 좀 필요하고 경륜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만한 그런 인사들을 요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일단 말이죠. 일단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뭐 정홍원 정도 되는 국무총리급의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도 참여한 그렇죠. 경선 과정에 참여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낸 이런 능력을 좀 높이 사주고 그 위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총괄 지휘해야 되겠고 또 이준석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 구성해서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담아내야 되겠어요. 물론 뭐 정홍원 총리를 제가 지목했다고 뭐 그분을 선대위 의장으로 또 모시자는 건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진석 의원도. 아, 이분 뚝심 있고 말이죠. 충청권에 아주 유력한 사실상 대선 후보예요, 이분도 나중에는. 유력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정치를 잘 해오셨고 리더십 있고 다선이지 않습니까? 선거 경험 있고 대선 경험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치렀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이 했잖아요. 그동안 선대위원장은 당에서 뽑았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뭐 정진석 의원, 정홍원, 다 정씨만 있나? 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진영을 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등 했잖아요. 아쉽게. 그러니까 당대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김종인이는 윤석열 후보가 날릴 수 있는데 이준석 문제죠. 이준석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면 김재원 의원하고 그리고 조수진 의원 그리고 김용태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준석 쪽이니까 뭐 걔는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배현진하고 정미경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두 사람이. 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손을 들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두 사람 다 들으면 좋고. 그러면 이미 최고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빠진 상황이고 정책위 의장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5명이 되는 거예요. 5명이. 5명만 있으면 해산이에요. 해산. 근데 당대표가 있을 땐 다르죠. 당대표가 있을 때는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전국위에서 임명을 해갖고 당대표와 함께 임명을 해서 최고위원을 채우면 돼요. 그게 지금 이준석이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버티겠다. 자기는 버티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국위 열어가지고 최고위원회 추가 인선 할 때까지 버티겠다. 그러면 뭐 선거 다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모으고 언제 그 짓을 해요? 그런데 이준석 생각에 이게 이준석 생각은 그렇고 엄밀히 따지면 당무 권한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가 무력화됐다, 해산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당대표가 지금 이준석이지만 당무 권한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퇴해야죠. 여기서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들 진짜 윤핵관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윤핵관이 진짜 움직일 때라고. 누구 만나야 되겠어요? 정미경, 배현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정미경 최고 사퇴하세요. 제가 그러면 정권 교체해서 장관 자리 하나 주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나중에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또 그런 미략도 받았습니다. 약속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약속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권성동 의원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결제나 하고 돈이나 관리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윤석열 후보 곁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배현진 만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그래요. 김웅도 있고 뭐 또 하나 있잖아요. 저기 김종인 똘마니. 자, 그 사람 배제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구청장 밀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하나 세우세요. 또 뭐 있습니까? 그렇구나. KBS에서 MBC에서 나왔구나. MBC 이거 개혁하는데 당신 얘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퇴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퇴해. 저도 압박을 누라고 했지만 그냥 사퇴하냐고.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윤석열 주변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탄생 시에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SD 이상득이 했다고. 이상득이. 그리고 약속을 대부분 지켜줬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엔 누가 했냐? 뭐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야 워낙 또 그런 참모진 관리가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의 참모들이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배현진, 정미경 사퇴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는요 사퇴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이준석 끈잡고 가다가 완전히 공천도 못 받을 상황인데 안 그래요? 장관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적당한 지방선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 잡아야지 이준석 잡고 가다 정미경 최고 낙동강 오리알 될 텐데 살짝 꼬시면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역할을 내일 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 그다음에 정미경 사퇴한다니까요. 사퇴하고 자 최고위 무력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다. 예. 제가 뭐 그냥 다 말씀드리네. 다. 예?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은 사퇴하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 있는 진짜 윤핵관을 불러서 해야 돼요. 손민진님 감사합니다. 장석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핵관이 뭐 어때서? 윤핵관이 어때서? 이핵관도 있고 윤핵관도 있고 문핵관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송핵관도 있고. 이거 웃기는 거야 이준석이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측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호흡 맞는 참모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지도 있으면서 이핵관들. 자 그래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또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미처 놓쳤거나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위란 말이 나왔어요. 비상식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모임에서 이준석이 해당 행위하고 있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해당 행위 비상식적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에서 쫓아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대위 체제 꾸리면은 윤리위원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비대위에서. 윤리위원회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해당 행위로 징계해버려야 됩니다. 영구 출당으로. 다시는 국민의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영구 출당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비대위가 차려지면 이번에 제대로 이준석 성상남 문제를 징계하지 못했던 윤리위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산. 그리고 진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당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윤리위를 열어야 돼요. 그럼 이준석이요 완전히 쫄아버려요. 자기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준석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은 지금 검찰에 이 성상남 문제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성상남 및 해당 행위. 성상남 및 해당 행위가 국힘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거는 검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를 성상납으로 징계했네. 그러면 우리도 징계해야지. 그럼 이준석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자금법도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위계 이게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하여튼 정치자금법으로도 걸릴 수 있어요. 이준석은. 당에서 또 징계까지 내리면은. 이 정치자금법이 더 세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4일 오후 잇따라 모임을 열고 당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재선 모임과 중진 모임에서 모두 이준석의 책임을 거론했다. 3선 중진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문제를 성토할 예정이다 이거죠. 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날 중진 모임 종료 후 국회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이가 보여준 최근의 행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중진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준석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야,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날 중진 의원들은 국회 본관 당대표실을 찾아가 이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준석이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자, 뭐 외부 일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갔을 거예요. 자, 친윤계인 권성동 사무총장도 중진 모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제1의 임무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데 이 대표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중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을 직접 만나서 짚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 해당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김정재 의원은 재선 모임 후 국회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이준석에게 결의했다. 김 의원은 선대위나 당 지도부에 대한 의견은 내일 의원총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5일 열립니다. 내일 몇 시인지는 안 나왔는데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자,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